2023년 미국 할리우드에선 미 작가조합이 파업을 선언한 데 이어 배우들도 파업에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위기를 느끼고 파업에 나선 건 바로 AI, 인공지능이 자신들의 직업을 대체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며 사람이 직접 컴퓨터를 조작해 만들어야 했던 수많은 단순 노동 일거리를 이미 대부분 잠식했고, 작곡, 글쓰기, 이미지 편집, 프로그래밍 등 더 많은 분야로도 점차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무언가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게임을 개발할 때 단순한 코딩 반복 작업 같은 인공지능이 작업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영역에서는 이미 프로그래머들도 챗 GPT를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는 몇몇 지인들에게 물어본 결과 5시간의 일거리가 10분으로 줄어든다거나 코딩은 GPT 출시 전과 후로 나뉜다거나 예전엔 사람들이 어떻게 불편하게 코딩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기계공학의 발전 속도보다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훨씬 빨라 오히려 사람의 손으로 일을 해결해야 하는 블루칼라 직종이 더 오래 살아남을 것이라 예견하기도 합니다. 컴퓨터로 작업하는 단순 노무는 이미 상당 부분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었으니까요. 바로 이러한 위기를 타파하고자 현재 나타나고 있는 노동자 파업을 네오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오는 새롭다는 뜻이니 이전에도 러다이트 운동이 있었다는 말이겠죠? 산업혁명이 시작되었을 때 증기기관을 새로운 동력원으로 이용하며 점차 인간이 하던 일의 상당 부분을 기계가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면직물 공업 분야에서 가장 먼저 기계로 실이나 옷감을 만들었고, 금속이나 화학 분야에도 기계가 도입되었습니다. 대량 생산을 통해 상품의 가격이 낮아졌고 수요는 증가했습니다. 그러자 더 많은 상품이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의 손에서 탄생하던 물건들이 기계를 다루는 법만 배우면 되는 미숙련공의 손에서도 안정적인 품질로 만들어졌고, 심지어 숙련공이 만들 때보다 생산력도 더 뛰어났습니다. 공장주 입장에서는 더 이상 몸값이 비싼 숙련공을 고용하지 않아도 되었죠. 러다이트 운동은 18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일어난 기계 파괴 운동이었습니다. 레드 러드라는 사람이 가장 처음 주도했다고 알려져 붙여진 이름이나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파업과 기계 파괴에 동참한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상상 속의 인물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알려진 이야기에 따르면 노팅엄에서 일하던 젊은 변습생인 러드가 작업하던 중 상사의 훈계가 끊이지 않자 화가 나 망치로 기계를 부셨고, 이를 시작으로 노팅엄에서 러다이트 운동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기계들이 우리 노동자들의 일을 대신해버린다. 기계가 많아질수록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생존은 위협을 받게 된다. 그러니 저 기계들을 부숴버리자. 그래야만 우리 노동자들이 잘 살 수 있다. 레드 러드로 추정되는 인물이 노동자들을 향해 외쳤던 말이라고 합니다. 구독해주세요. 우리는 이때의 상황을 투페니 행오버 영상을 통해 어렴풋이 알아보았습니다. 영국은 매년 인구가 급속히 증가했고 농촌의 농민들이 대거 도시로 몰려와 빈민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러자 공장주는 저임금에 손쉽게 부려먹을 수 있는 여성과 어린이를 잔뜩 고용했고, 사람들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든 일자리를 구해야 했기에 저렴한 임금의 일자리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먹고 살기엔 턱없이 부족한 임금에 적게는 12시간부터 많게는 16시간까지 일해야 하는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저급한 일자리가 잔뜩 생겨났습니다. 증가한 인구 때문에 식량은 부족했고 식자재 값은 급등했습니다. 1811년 3월 11일 노팅엄의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였으나 영국군은 그들을 강제로 해산시켰죠. 그날 밤 화가 난 노동자들은 방직 기계를 부수었고 그 뒤에도 기계를 부수는 일이 산발적으로 계속 발생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움직임은 파도처럼 번져 잉글랜드 북부 전체로 퍼졌습니다. 정부는 다급하게 수천 명의 군인을 공장에 배치했고 의회는 기계 파괴를 사형으로 다스리겠다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분노한 노동자들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러다이트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공장 주인을 살해하기도 했고 반대로 공장을 지키는 경비병과 총격전을 벌이다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잡혀가 교수형에 처해지기도 했죠. 잉글랜드 일부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났던 러다이트 운동은 소문이 퍼지며 오래 지나지 않아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지식인들까지 가세해 러다이트 운동을 지지하자 실질적인 피해를 맞닥뜨린 자본가들은 슬슬 노동자의 눈치를 살피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러다이트 운동의 목적은 단순히 일자리를 위한 기계 파괴는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노동자를 위한 일자리는 넘쳐났고 산업혁명의 결과로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직업이 위협받았기 때문에 이런 캠페인을 벌인 것이 아닙니다. 산업화가 가져온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대한 광범위한 불만의 표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쥐꼬리만한 월급의 살인적인 노동 강도로는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없어서였죠. 특히 당시 영국에선 투표권을 귀족들과 자본가들만 갖고 있었기에
당시에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가 영국 의회까지 전달되지도 않았었고요. 이러한 운동의 결과로 영국은 노조 설립을 허용하게 되었고 노동자 단체의 단체 교섭도 인정받는 등 강경했던 의회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즉 현대에도 빈번히 일어나는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단체 파업의 초기 형태였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러다이트 운동이 기계화된 산업을 멈추진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무 환경은 개선되었습니다. 네오 러다이트 운동 역시도 디지털 기술이 대다수 인간의 직업을 대체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에서 일어난 반기술 운동이긴 합니다. 산업혁명의 초기 단계처럼 많은 일자리가 소멸할 수도 있죠. 작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사람들이 자율주행 택시의 보닛 위에 고가를 씌웠습니다. 택시는 고작 플라스틱 덩어리 하나 때문에 먹통이 되었죠. 첨단 기술의 맹점이 지적당한 셈입니다. 기업은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사람을 고용하는 대신 점차 로봇과 인공지능에게 맡기는 업무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24시간 일을 시켜도 사람보다 훨씬 적은 유지비만 필요하고 불만을 표출하지도 않고 휴식 시간도 필요 없죠. 그러나 러다이트 운동이 기계 파괴의 측면에서만 봤을 땐 성공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제 와서 인공지능 서버나 무인 키오스크를 부순다고 노동자의 삶이 나아지리라 보기는 힘듭니다. 러다이트 운동이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인권 강화를 불러왔듯 인공지능이 대체하게 될 직업군의 노동자들이 현재 벌어지는 네오 러다이트 운동을 통해 그들의 삶을 보장받고 새로운 기술로 탄생하게 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또 다른 일자리로의 이전을 도울 수 있다면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존은 산업혁명 당시 인간과 기계의 공존처럼 가능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들어진 인공지능을 업무에 활용하는 것도 결국엔 인간의 일이니까요. 과연 10년 뒤엔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대로 공장을 지키는 경비병, 경비병과 총격전을 벌이다. 소녀 이제 떠들니까 경비병과